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빅팬님. 네, 저희 방송 2주 만에 예. 이게 참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뵙고 싶었습니다. 봄님이 예. 부산에 간다. 예. 내년에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내년에 가능하면 좀 모시고 가서 같이 이렇게 회라도 한잔 좀 먹으면서 내년에 제가 모시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녹아서 없어져 버릴지 걱정이긴 한데 네. 이제 부산 몇 분 안 모시 뭐 저희 되게 열심히 해주신 분 몇 분 모셨는데요. 같이 말씀 나누면서 내년에 꼭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내년에는 좀 저희가 좀 돈이 좀 많이 모여가지고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네, 핑크팬님 모시고서 내려가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강의 하는 듣는 분 중에 뭐니 듣고 있다고 재미있다고. 다행이네요. 최근 거야 그랬더니 초창기 거 듣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근데 재밌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네. 들어주신 분이 계시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열심히 듣고는 있는데 이게 그 유튜브다 보니까 순서가 딱딱딱 나오질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힘들다고. 그러니까 순서 1화 듣고 2화를 듣고 싶은데 1화 끝나고 2화가 안 나오고 엉뚱한 게 그쵸. 돼가지고 그게 좀 힘들다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시청 시간이 총 목표 시간이 24,000시간인데요. 일단 챙겨보는 건데 지금 이제 18,000시간에 도달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12,000인가 예, 그렇습니다. 시간 분인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24만 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17만 9천 분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한 달 만에 혁혁한 성과네요. 맞습니다. 혁혁한 성과. 사실 한 달 전에 우리 드디어 된다라고 했는데 분이 모자르다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그래서 진짜 혁혁한 성과네요. 우리 그때 계산한 바에서 올해는 힘들고 한 내년 한 3, 4월쯤 돼야 되지 않겠냐는데 지금 추세로는 잘하면 내년 1월쯤에 가능할 수 있겠네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도 화끈하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새로 또 오시고 봐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그 주제는 뭡니까? 오늘 주제 좀 다양합니다. 큰 주제로는 세계 그리고 뭐 투자에 관한 이야기,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이야기 할 건데요. 각 주제마다 끊어서 그러니까 그들 나라를 뭘 본다는 거예요? 문화, 영화, 경제, 맞습니다. 뭐 인구, 투자 그리고 이제 인구 투자 관련 이야기, 뭐 이제 이런 것도 환율, 금리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할 겁니다. 좀 항상 그렇듯이 전문적인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좀 주식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들을 한번 부동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요걸 또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세계 관련해 갖고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신과 함께라는 이제 프로가 있죠. 인터넷에 하는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 가끔 나오는데요. 한국이 사기를 당했다. 사기? 예. 누구한테 환웅께서 사기를 당해서 한국에 잘못 잡았다 말씀하시는데 여기 뭐 석유도 안 나오고 우리나라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우리나라는 대신 BTS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BTS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이거 뭐냐면 셰일가스 분포도입니다. 미국에서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아요. 근데 봤더니 남미에도 이렇게 또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중국 남부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러시아는 뭐 땅덩어리도 크게 나오긴 했는데 많습니다. 유럽에도 좀 있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는 없어요, 아예. 우리가 일본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나라. 남들은 많은데 없다. 그래갖고 열심히 뼈땀 흘려서 일하는데 하여튼 뭐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사니까 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많아봐야 잘 못 사는 애들이 많은데 우리 이제 미국은 정말 이것저것 참 많이 있네요. 근데 우리 광고도 안 붙는데 저기 지금 광고 붙어 있네요. 광고 지워야 되겠네. 우리 유튜브에 광고도 안 붙고 있는데. 맞습니다. 광고 안 붙는데 제가 자꾸 쓸데없는 저 광고도 하고 있네. 여기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자원이 많은 나라가 많은데 뭐 자원이 없어도 우리 잘 먹고 잘 하고 있다. 그건 그렇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따 좀 나올 건데요. 호주가 이제 계속 호주 보면은 뭔가 많습니다. 정말 인구도 없는데 그래서 항상 이쪽에 이민 가는 거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저런 것들 덕분에 호주는 미래가 밝지 않은가. 자원도 많고 사람들 먹고 살 것도 많고 인구도 적으니까 미래에도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는 요거 셰일가스 분포도 함께 한번 보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부동산 투자 사이클에서 얘기했던 비핵심 부채 관련해 가끔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간만에 비핵심 부채. 비핵심 부채. 이거 뭐 항상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심 부채 두 종류가 있다고 책에 썼었는데요. 근데 마이크를 가까이 하던 거 내가 볼 때는 안 들릴 것 같은데. 비핵심 부채에 두 종류가 있다고 옛날에 말씀드렸었는데 비핵심 부채 첫 번째 거는 도매금융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도매금융 시장에서 단기로 차입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에서 돈을 끌고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비핵심 많이 없어졌습니다. 도매금융시장에서 하는 건 많이 없어졌거든요. 네. 이건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특히 이제 그 당시 문제가 있던 MMF 쪽을 이제 쓸어버렸는데 다시 이제 옛날만큼 늘어났습니다. 미국도. 서프라임 때만큼 늘어났죠. 다시라고 서프라임만큼. 네. 그게 이제 워낙 폭탄이었으니까 싹 없애버렸었거든요. 늘어났고 유럽하고 아시아는 계속 늘어났었거든요. 원래 비핵심처가 계속 늘어났던 거죠. 근데 플러스로 앞에 보이시는 거는 이머징 컨트리죠. 이머징 컨트리 안에 그 비핵심 부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달러, 뭐 저기 이제 유로죠. 그리고 이제 엔 해가지고 얼마나 들어갔는가 얘기인데요. 보시면 맨 처음에가 이제 00년 그리고 이제 05년 중간에 이제 뾰족 조금 올라갔다 내려간 때가 보이는데 이게 서프라임 때입니다. 좀 올라갔다가 조금 사라졌죠. 또 늘어납니다.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죠. 야, 그건 경제가 성장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하, 여기에는 많은 부분이 중국 애들이 있습니다. 중국 애들. 중국이 경제가 성장하긴 했죠. 그렇지만 성장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를 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오늘 뉴스에 보니까 중국이 달러가 부족해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중국 은행들 그래서 전부 다 달러를 지금 중국에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 오늘. 그 얘기가 관련된 건 아닌데 뒤에 보면 또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무섭습니다. 하하하. 돈이 없을 수도 있지 뭐. 뭐 우리도 IMF 겪어봤잖아. 그러면서 그만 혼자 마무리했죠. 쟤들도 너 좀 클리어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좀 슬픈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바로요. 뭐요? 전문가 그룹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 뭐 별 문제가 있다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 얘기 너무 싫습니다 이제는. 왜냐면 항상 별 문제가 없대요. 근데 그때부터 2,600부터 주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별 문제 없다는 얘기만 해요. 보면서 막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쟤들은 언제까지 별 문제 없다고 저럴까? 중국의 은행이 3개인가 4개가 무너졌어요. 4개가 무너지고 뱅크런이 2번 일어났어요. 그리고 돈이 부족해갖고 달러 대비세 갖다가 왕창 냈거든요. 지금도 60억 달러인가 600억 달러인가 냈어요. 새로 발행했거든요. 국채를 돈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또 한국에서 차입해가는데 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은행이 무너진데 차입을 해가면 어떻게 그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없대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 이코노미스트의 애널이에요? 아니면은 무슨 뭐 금융권 사람들입니다. 누구라고 지적은 못하겠습니다. 지적은 못하겠는데 항상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은행이 무너졌는데 다 문제가 없대요. 그 사람들은 아마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은행 터져나올 뻔히 보면서 이거 지방은행이 괜찮대요. 20년 만에 무너진 거고 첫 번째는 지방이 괜찮아. 그리고 또 걔는 리포시장 미국 리포시장도 문제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벌써 260조를 퍼부었습니다. 아니 자꾸 300조를 퍼부었죠. 근데 아직도 퍼붓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항상 문제는 없답니다. 보면서 뭐 늘 문제는 문제가 생기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문제 생기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돈을 끌어가고 있긴 한데 문제는 없대요. 근데 자꾸 은행은 망해. 뱅크런도 자꾸 일어나요. 그리고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가지고 그런가 대부채를 발행을 한대요. 대규모로. 근데 문제는 없대. 그러면은 뭐 그 곰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빅쇼트가 생각나는데요. 예. 빅쇼트에서 그 사람이 문제 있다 그래서 그 주를 가서 직접 사람 만나서 파악해서 그런 다음에 공무원도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곰님도 한번 그 중국 지방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녀오겠습니다. 돈이 없어갖고 못 가는데 돈 생긴 대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빅쇼트처럼 직접 가서 확인하고 스트립 거기 보면 영화에서 뭐 스트립 하는 분들도 하는 여자분인데 집이 3채인가 4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버블이구나 그러면서 동북삼성을 한번 돌아보고 와야 될까? 이게 얼마 전에 걔네 뭐 LCD 회사도 하나 망했고요. 꽤나 많이 망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뭐더라? 그거 말고 SOE라고 부르죠. 저희가 옛날에 한번 좀 다루긴 했었는데 중국 부채 부분 저희가 중국 부채 특집 때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보면 이제 국영기업체가 있습니다. 국영기업체 하는데 걔가 배짜라고 대들었습니다. 20년 만입니다. 1998년인가 그때 한 배짜라고 덤볐고 배짜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돈을 갖다 한 10조 빌렸는데 야 나 한 4조 까줘 이러는 겁니다. 역시 안 까주면 어쩌고. 금액은 정확지 않습니다. 이거 그보다는 역시 큰 돈을 빌려야 돼. 큰 돈을 빌려. 그러죠. 나 죽을래 그냥. 나 한 60%만 갚지 뭐. 네가 그냥 배째라. 아니면 내가 다른 회사로 넘겨줄게. 걔들한테 받아 그냥. 이런 식이죠. 그래갖고 20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탁탁 맞아 떨어져 가거든요. 점점 더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SOE라고 하는 그 국영기업체가 그 국가가 보증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보증 선지 안 선지가 결론이 나오게 생겼죠. 일단 배를 짜라고 했으니까 보증을 안 쓰겠다는 얘기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는 거 보는 걸 보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 보면 볼수록 참 하여튼 뭐 저희가 언젠가 좀
힘이 생기면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다고 말은 하잖아요. 그렇죠. 국내도 얘기도 하고. 네. 근데 인기가 없어갖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신경 안 써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내가 3번을 봤어요. 막 이러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댓글 좀 남겨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3번을 봤다는 게 우리 걸 3번을 봤다는 거야? 그런 사이클을 3번 봤다는 거야? 저희 걸요. 아 네. 어떤 분 5번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에피소드를? 예. 한번 천천히 말씀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딴 거 때 1.2배속, 1.5배속 하는데 네. 충분히 속도를 안 올려도 너무 빨라서 듣기에. 뭐 그거는 전환이니까. 네. 제가 천천히 말을 해보겠습니다. 말하고 싶은 천천히 말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 긴장감과 박진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곰님의 스타일대로 하시는 게. 그렇습니까? 네. 그럼 원래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래 뭔가 따다다닥 하면서 그러지 이게. 맞아요. 이게 천천히 하면 오히려 할 것도 많은데 지금 할 게 없으면 괜찮은데. 저희 방송의 특징상 좋을 수 있어요. 그죠. 재미가 없어 내용이. 이게 돈이 걸려 있는데 재미는 없어요. 네,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어요. 충분히. 네.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 뭐냐면 앞에 보이시는 건 뭐냐면 차이나 데뷔시예요. 네. 중국 애들이 돈을 갖다 빌려간 거죠. 네, 돈 얼마나 빌려간 보통 얘기 안 하는데 한 2조 달러 정도 빌려갔어요. 걔네가 갖고 있는 현금이 한 3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아침에 보신 그 뉴스가 맞습니다. 돈 떨어져 가는 거예요. 얘네가 3조 달러 현금을 갖고 있는데 2조 달러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게 옛날에 얘네가 4조 달러 갔었어요. 그 내가 갑자기 빚이 확 늘어났죠. 왜냐면 2015년, 16년 사이에 그 막 소로스가 공격하고 그럴 때 빚이 확 늘어났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별로 돈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이 돈을 못 써요. 그 신과 함께 안유아 교수가 돈 없다고 했는데 돈 없다고 말로 했죠. 우리 이제 시각화시키는 거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없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달러 빚이 한 1조 달러쯤 된대요. 달러 대판 갚아야 될 게. 근데 이거 다 쓸 수가 없어요. 3조 달러가 있는 거. 다 쓰고 나면 그다음 석유 사와야 되거든요. 뭐 석유 사와야, 철도 사와야지, 뭐 이것저것 가스 사와야 다 사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갖다 못 가져오죠. 그러니까 3조 달러를 꼭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돈 못 쓰고 해외 돈 못 쓰게 하니까 돈 없어 빌리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리고 내년에 갚을 돈이 또 많아요. 내 만기가 많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 큰일이네 그럼. 뭐 큰일 어쨌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런이라는 것도 뱅크런 일하지 않습니까? 돈 달라고 쫓아오는 거니까 돈 달라고 쫓아오지 마. 뭔 소리지? 하니까 돈을 가져가고 싶으면 일주일 전에 전화를 해. 그래갖고 예약을 걸라고. 그럼 예약에 맞춰서 돈을 줄게. 주긴 주네 그래도. 주긴 주죠. 일주일 전에 해야 돼요. 옛날에 그냥 주식값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장 그냥 문 닫아버려요. 쉬자 그냥. 그럼 아무도 못 팔잖아요. 그렇죠. 떨어지진 않죠. 공산당의 힘입니다. 어떻게 통제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힘이긴 한데 문제는 걔네 내부에서는 되는데 외부에서 돈 빌린 거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이런 걸 보니까 자꾸 돈을 빼돌리고 싶거든요. 중 내부에. 그 보면 이제 막 그 성장 하나 문 털면 막 걔네 집에 금이 3톤이 쌓여 있고 막 3톤? 하여튼 뭐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쌓여 있는 동네가 그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멋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야기는 세계 1인당 소득과 노령 인구 비율입니다. 이제 글로벌리 하죠. 이건 국가 단위인데. 보시면 이제 이건 35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얘기는 아니고 2035년에 어떻게 될까 하는 이렇게 될 거죠.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큰 놈은 인구가 큰 거고요. 작은 놈은 인구가 작은 거예요. 세상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지금 중국이고 인도가 나오고요. 밑에 보면 미국이 있어요. 3억이니까 인구 많죠. 이건 15억이니까 어쩔 수 없죠. 더 크죠. 근데 한국도 작은 나라는 아니에요. 인구가 덩어리는 있죠. 그렇죠. 일본도 있고 옆에. 근데 여기 이쪽은 이제 GDP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 건데 PPP로 나와요. 물가가 높으면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높이 나오고 이쪽은 인구 비율이에요. 노인네가 얼마나 많을까? 65세 이상입니다. 60세도 아니고 65세 이상이에요. 65세 인구 비율. 그렇죠. 35년에. 그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미국은 엄청난 부자고 얘는 아직 가난해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여가지고 그렇고 한국은 한 중간쯤 정도의 부유함을 갖고 나이를 같이 먹어가요. 미국보다 늙었는데 그래도 일본이나 독일보다는 나아요. 그렇긴 해도 우리나라 미국 기껏해야 세네 나라밖에 없네. 어쩔 수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거의 뭐 35년 되면 거의 짱 먹네. 그래도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부유하니까 그거에 희망을 갖고서 즐거움을 갖고서 못 올라온다고 봅니다. 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여기를 갖다가 따라잡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참 미국이 대단하긴 대단하네. 어마어마하죠. 빈부격차가 심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밑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재밌는 것 같아요. 소득은 높은데 젊어요.
네네. 사우디아라비아 얘는 답이 없어 보이거든요. 답이 없어 보이는데 석유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뭐 인군 낮는데 교육받는 뭐 이렇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나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나라. 터키도 조금 약간 그렇고요. 얘는 네. 얘도 이슬람교긴 한데 얘는 세속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보는 게.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가 일본식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내려와갖고 엄청나게 많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네, 그렇죠. 하는데 네. 얼추 PPP로 3만 달러 근처까지 25,000달러, 3만 달러 근처까지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본 공장들이 많아서 그리고 네. 물가가 워낙 싸니까 그쪽이 네. 날씨 따뜻하고 그래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음. 저희가 보통은 베트남 관심 있게 보는데 네.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데 일본 사람들 투자해가지고 만들어둔 그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얼마 전 뉴스를 봤더니 이번에 무슨 아세안 무슨 회의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말레이시아나 그런데 일본 애들이 많이 이제 들어는 갔는데, 예. 근데 그게 이제 또 한계라고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왜 우리나라도 이번에 왜 한일 그 무역 문제가 생기면서 뭐 불화소수 뭐 저쪽에 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 말레이시아들이 지금 일본이 덕분에 저큰 건 맞는데 그 이상 크려면 자꾸 일본이 방해를 한대요. 그래서 더 이상 크지를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가 일본 애들에 대한 지금 감정이 별로 안 좋대요.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일본에서 그걸 지원 안 해주겠다, 뭐 우리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서. 그러고 남죠. 네. 그래서 뭐 약간 좀 그쪽 그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동남아시아 보면 의외로 일본에 많이 종속돼 있잖아요, 사실. 옛날부터 많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많이 들어갔죠. 60년대, 그래서 현재 70년대. 상당히 일본에 대한 반감이 크대요. 그래서 한국과 같이 하고 싶어 한다. 왜냐면 이제 한국은 이제 BTS 때문에 호감이 되게 크대. 이해가 가요. 빅팬님 말씀해 주셨고 BTS 느껴보고 나서 이거 그러니까, 장난 아닌데 진짜.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에 한국에 대한 호감이 엄청나게 크대요. BTS뿐만 아니라 이런 한류 때문에.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한국이 딱히 하는 게 없어서 네. 그렇죠. 호감만 있지. 네. BTS의 힘, 그 문화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엄청나다는 것을.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말레이시아도 말레이시아 부동산도 한번 구경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저기도 이슬람교라서 인구도 이렇게 막 제한을 안 걸 것 같아요.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기 순환에 관련해 갖고 무디스 자료를 하나 구해서 봤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경기 순환이 뺑뺑뺑으로 돌죠 보통. 그래갖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확장이에요. 이따 제일 좋을 때죠. 경기가 좋아지는 거. 그래갖고 태국,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칠레,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좋아지고 있대요. 아직 나빠지는 않은데 여기 보면 옛날에 미국이 확장주였는데 미국도 내려와 있습니다. 같이. 그럼 이거는 지금 2019년 가을 현재라는 얘기인가요? 현재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이 여기 있죠. 이해가 가죠. 우리 망하고 우리 좀 힘들죠. 여기 좀 독일도 있고 뭐 스페인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있습니다. 여기 좀 망한 나라들이 있어요. 여기 터키,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 우리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네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느낌은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여기서 여기로 간 걸로 얘기를 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근데 이제 이게 순서 보통 이렇게 돌거든요. 일반적으로 도는데 여기 뭐 거의 지금. 그럼 실제로 뭐 내년 경제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그런 게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분위기는 여기를 뛰어넘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뛰어넘을 수 있을까? 뛰어넘은 적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쪽을 좀 더 이쪽으로 미는 건 있었어도 넘어와선 건 없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는 하죠. 그러니까 버블이 끼거나 아니면 버블을 껴갖고 망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됐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여튼 사우스 아프리카나 뭐 그리스, 브라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망했거든요. 화끈하게 망했기 때문에 좀 나아진 거죠. 순환을 하는 거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얘기 한번 또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밀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도 독일도 같이 가고 있다 정도로. 그전에 이제 미국이 좋았다 그랬는데 좋은 건 끝났습니다. 브라질 이제 통화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브라질 잘 몰라요. 그렇죠. 삼바만 알죠. 삼바. 축구도 알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성형 사람들 브라질 잘 안 돼요. 문화가 이제 또 역사가 깊으니까 거기도. 스페인하고 또 포르투갈 다 이제. 그쪽에 거의 연결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얘는 잘 살았죠. 이제 뭐. 그리고 원래 또 브라질이 사실 남미면 거의 남미의 실제로 반이 브라질 아니에요? 맞습니다. 땅덩어리가. 그렇죠. 아마존도 있고 멋지죠. 근데 여기가 또 재밌는 게 나라가 개판이에요. 개판인 것 같아요. 뚝딱하면 뭐 데모하면 뭐 물류망 막 멈추래갖고 그 덕분에 이렇게 환율의 널뛰기가 되게 심합니다. 공업국가라고 하는데 원자재 국가에 거의 가까워요. 그래서 그 서유 가격이 많이 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브라질 하면 브라질 이제 펀드 또는 브릭스 펀드 들어와 있던 거 또는 이제 브라질 채권 사실 브라질 채권 투자 이것도 관심이 많았었죠. 많이들 했었는데요.
어제 이제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환이 폭등을 할 때 그냥 냅둬야 된다고. 냅두면은 언젠가 조용해지면서 멈추지 않겠냐고 몇 달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 읽고서 갑자기 머리가 서늘해지더라고요. 야, 저 책을 저에게 진짜 믿으면 어쩌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 여기까지가 난리 구간이거든요. 환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2,500부터 2.5원인가 어쩌고 몇까지 올라왔거든요. 저희로 치면은 뭐 1,000원에서 거의 한 1,800원 뭐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1,000원에서 1,800원. 네, 2,000원 간 건데 이걸 냅뒀으니까 조용히 멈춘 건가? 한 1년 반쯤 올라간 것 같아요, 대충. 네. 그럼 뭐 기다려야 될까? 기다리면 수입 물가가 한 1.5배, 2배 정도 뛸 거거든요. 네. 그래도 외환을 지켜야 되니까 그냥 냅둬야 되는가?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럼 이게 가만히 냅두니까 자연스럽게 조정된 거냐? 네. 그 책의 뉘앙스는 그랬어요. 근데 저 때가 그 브라질 또 정치 혼란기 아니었었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경제는 그렇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색깔 칠한 구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역으로 돌아가는 게 보여요. 역으로 돌죠. 역으로 돌아요. 역으로. 이제 뭐하고 뭔데요? 아, 이거 좀 파란 거는 아까 말씀드린 환율이고요. 네. 밑에 빨간 거는 석유 가격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브라질이라는 나라 자체가 원자재 국가이기 때문에 그 환율이라는 게 석유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페트로브라스라고 얘네 이제 그 석유 회사 국영 석유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얘네 참 잘 나갈 때 걔가 세계 1위였어요. 시가총액. 지금 이제 애플이 1위지만요. 네. 다시 MSG 1위래요. 아, 재밌어요. 역시 세계 최고의 부자는 빌게이츠인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전 되게 그게 듣고 머리가 쭈삣했어요. 왜냐면 그 책을 보고서 누가 믿을까봐. 냅두면 괜찮아져. 냅두면 괜찮아져가 아니고 석유 가격이 기사회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맞긴 해요.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 동안, 불안불안하게 떨어지는 구간 동안에 이제 환율이 막 폭등을 하면서. 다시 폭등하면서 국민들이 어려웠지만 환을 남아가지고 국가가 망하진 않았다. 이 얘기는 맞긴 하는데 이걸 스무딩을 할 거냐, 좀 천천히 올라가게 해서 국민들한테 좀 대응할 수 있게 해줄 거냐, 아니면 냅두고 그냥 뚜둑이 맞게 할 거냐. 이제 그 얘기를 좀 고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사실 좀 석유가 떨어지면서 석유 다시 반등을 하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들이 자빠졌을 거거든요. 대외 채무가 많았을 거니까 앞에 저희가 비핵심 배출, 비핵심 부채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갖고 회사들이 자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보면서 좀 약간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야, 뭐 시장 논리, 뭐랄까, 시장 논리에 맞추는 게 냅두는 게 맞겠죠. 맞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국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시장주의보단 통화주의 아닌가요? 통화주의라고 하죠.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보면서 좀 약간 좀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을 할 때는 그 근거를 찾아봐야 되고 조금 좀 공부를 해보면은 그건 다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약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환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 좀 오버슈팅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석유 가격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래도 될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건 문제가 아니고 일단 환을 얘기할 때는 조금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보시면 전문가분께 저한테 이제 뭐라 할 수 있겠죠. 곰탱아, 네가 환을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라고 하시는데 일단 표는 이렇잖아요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브라질 되게 재밌는 나라입니다. 뭐냐면요, 환이 널뛰기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갖고 환이 바보가 됐을 때 사면 꽤 괜찮아요. 강해질 때는 아르헨티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강해질 때는 건들면 안 되고요. 그리고 채권 투자도 부동산 투자, 채권이나 부동산 투자는 이제 그 할 때 얘들이 좀 환 움직일 때 같이 들어가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가야 되는데 말하면은 지금 망했을 때. 망했을 때죠. 지금 나쁜 것 같지 않은데요? 뭐 이 정도로. 왜냐면 이때가 난리였었거든요. 뭐 지금도 만만치 않네요, 그죠? 네. 뭐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때는 가지 말고. 네. 근데 지금 만만치 않죠. 그러네요. 우리도 2,000원 됐을 때 들어갔어야 된 거죠, 원래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900원일 때는 들어가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건 사실은 외국인 관점이잖아요. 저희가 외국인이죠, 걔네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걔네 환율이 2,000원, 우리나라 보면 2,000원처럼 이렇게 약해졌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셀 때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거 셀 때가 좋아 보이거든요. 그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같은 때가 이제 옛날에 요때가 이제 브라질 개판할 때 되거든요. 요때 이제 무슨 일이 벌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브라질 채권 투자하고 자빠지던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외국인일 때 브라질을 보는 관점에서 그게 맞는데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900원 2,000원으로 얘기할 땐 이게 환율이 항상 그 한국인의 관점으로 보면 반대인 경우가 많아서 맞습니다. 듣는 분들이 좀 착각하실 가능성이 커서 환율이 2,000원 돼 있으면 우리도 괜찮아요. 살 게 많아요. 그때가 되면 900원 되면 살 게 없죠. 뭐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신 게 결국 이제 우리나라 걸로 외국 걸 살 때 이다라는 관점을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다면 2,000원이면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다 죽어 있고 쟤네들 죽어 있습니다. 보통. 네. 근데 안 죽어 있게 되면 이제 뭐 좀 다르게 되죠. 자, 여기서 갖고 저희가 요거 세 개 부분 했으니까 멈췄다가 다음 번 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